여러분, 아파트 상가의 굴욕이다. 곳곳이 텅텅 비었다. 일단 이거 먼저 보시죠. 헬리오시티 단지 내 상가 공실률입니다. 9.7%입니다. 뭐 9.7% 이러니까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말입니다. 가보면 충격적이에요. 진짜 썰렁 그 자체예요. 썰렁. 지하 1층에 가보면요. 야, 임대문이라는 팻말이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예. 공실률이 9.7%일 뿐이지 실제로 말입니다. 예, 617개 상가 중에 말입니다. 제대로 돌아가는 상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임대료가 너무 비싼 거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게 워낙 비싸게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어떤 부담이 커요. 그러니 대출에 대한 이자라도 임대료세 받아야 되니까 예, 아무래도 임대료 상황이 큰 거고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10평이 채 안 되는 규모가 지금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예, 이게 뭐 5천만 원 보증금에 한 달에 한 300만 원, 400만 원 월세 내라. 여러분, 저도 국밥집을 해봐서 제가 알지만 10평이 안 되는 규모, 전용 10평이 안 되는 규모에 300만 원, 400만 원 월세를 내고 내가 300만 원, 400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상가가 없습니다. 뭐 간혹가다 있기는 하겠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16평, 17평 규모의 전용 17평 규모의 국밥집을 했었거든요. 국밥 한 그릇 팔으면 많이 남으면 2,000원 뭐 이 정도 남는데 2,000원 남아서 말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넘는 거의 400만 원 가까운 제가 386만 원이었으니까 이게 거의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400만 원 넘는 월세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봐서는 불가능해요. 8,000원짜리 국밥 팔아서 2,000원 남겨서 할 수 있다는 거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말입니다. 단지 내 상가에서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야, 이거 말입니다. 월세 주고 관리비 주고 재료비 주고 그리고 나면 남는 게 없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는 게 없네. 실제입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 상가가 분양할 때는 굉장히 비싼데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이게 분양하고 나서는요. 점점 떨어져요. 점점. 여러분 보세요. 단지 내 상가들 지금 어떤지. 공실률이 굉장히 많죠. 잠실 세내역엔 11.4%나 되고요. 노년역은 11%. 잠실 송파 10%고요. 청담도 9.1%. 남부터미널도 8.2%. 서울 평균이 8.1%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지 내 상가가 지금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워낙 고가의 분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도 크고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그 이자 부담을 임대료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임대료가 너무 높아요. 그렇다고 장사해서 그 임대료를 다 주고 관리비 주고 원재료비 주고 살 수 있는 돈이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공실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이 가까운 곳이라고 하더라도 잠실 세내역 같은 경우는 가깝잖아요. 지하철역하고 그렇게 가깝습니다. 헬리오시티도 지하철역하고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양이 안 된다는 것, 공실률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비싼 임대료에 사람들이 힘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분양도 쉽지 않아요. 분양도 보시면 레미안 원밸리 단지 내 상가 미계약률입니다. 미계약률 굉장히 높죠. 분양 점포가 117개인데 미계약률이 42.74%입니다. 50개니까.
42.7%로 높다는 것은 이제는 다 아는 거예요. 이제는 말입니다. 저 비싼 분양가에 아무리 단지 내니까 단지에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임대료 감당, 인건비 감당, 재료비 비용 감당, 세금 감당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안 하겠어.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단지 내 상가 예전만 못합니다. 예전에는요, 단지 내 상가가 고정 고객이 있다는 이유로 비싼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즘 말입니다. 웬만한 거 말입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합니다. 단지 내 상가까지 나가는 것도 귀찮아합니다. 단지 내 상가까지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뭐 헤어컷? 머리를 하러 가는 것은 갈 수밖에 없겠죠. 머리를 하고 가는 거. 뭐 가끔 친구들 와서 앞에 호프집에 가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식당가에 좋은 고기가 들어오는 좋은 식당가. 뭐 이런 건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가 투자 수익률이 낮으니까 너도 나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실제 투자 수익률이 2022년 4분기가 0.85%입니다. 0.85%. 0.85%면 투자 수익률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을 상가에 투자하느니 뭐 싸지만 예금에다 넣어놓겠다 하는 게 일반적이 되는 겁니다. 투자 수익률이. 그래도 말입니다. 2021년 4분기에는 0.29까지 09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워낙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2023년 1분기는 이 강남권 집합상가 투자 수익률이 더 떨어질걸요. 지금 말입니다. 제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있는 곳도요. 지금 분양가 제가 있는 곳이 문정동 법조타운입니다. 여기도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 상가들이 많습니다. 이미 투자 수익률이 제로가 된 곳이 많다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 가격 월세도요. 옛날에 제가 있던 곳만 하더라도요. 제가 368만 원을 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다가 최근에 4년 만이죠. 4년 만에 누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그 상가에 대한 임대료가 제가 냈던 거에 반이 조금 넘더라고요. 반이. 그러니까 지금 뭐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집합상가 자체가 다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매시장에도 가보면 말입니다. 감정가는 23억 3천만 원. 이게 대치 SK뷰 단지 내 상가거든요. 1층이에요. 이게 떨어지고 두 번이나 유찰돼서요. 15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23억짜리가 15억 원에. 그러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웬만한 사람들은 요즘 단지 내 상가에 투자하지 않는다. 아니 상가 자체에 투자하지 않는다. 이것이 흐름입니다. 여러분 상가는요. 지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내가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분양가로 받아서 들어가는 것보다가요.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누가 그러는 겁니다.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10번이 망한 후에 들어가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10번이 망할 때까지 뭐 기다리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러면 3번이 망한 후에 들어가라.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규 상가에 입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상가가 이게 국밥 한 그릇 팔아서 남는 액수로 상가를 운영하고요. 상가를 운영하고 그리고 적어도 내 월급이 남는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그 가격이 진짜 제대로 된 가격이다. 그때 상가를 매입을 해서 자영업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7평짜리 10평짜리 가게를 아무리 비싸더라도 뭐 5천만 원 보증금에 한 달에 320만 원 350만 원 내놓으라고 하면
뭘 해서 한 달에 320만 원, 350만 원을 주면서 내가 320만 원, 350만 원을 벌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해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나 마나 어렵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투자했을 때 그 벌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계산한 다음에 상가는 조심해서 또 조심해서 투자하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우리 SKY님 박사님 말씀 듣고 아파트 팔고부터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지표를 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요. 지금 상가도 제가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매번 임장을 하거든요. 매주 임장을 하고 거의 매일 임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가가 얼마나 떨어졌느냐 혹은 오피스가 얼마나 떨어졌느냐 항상 시장을 보고 다니면서요. 아, 기회가 됐다 싶을 때 저도 한 번쯤 과감하게 나서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표 가지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한테 정환진 TV에 집중해 주시면 아마도 좋은 단어들이 생겨날 겁니다.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도 보이고요. 아셨죠? 예. 저는 제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항상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가는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반드시 말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장사를 했을 때 임대료만큼 벌 수 있느냐. 일단 그것부터 먼저 계산을 하고 시작하는 것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